땡땡이 붙어요.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. 보험이니까 뭐가 돼요? 혜택이 베네핏이 뭐예요?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납입, 면제. 보험이 첫 번째 전제였어요. 유동성 확보잖아요, 그죠? 예. 목돈가죠. 그렇지, 목적 자금이야. 목적 자금이에요. 두 번째는. 털든 안 털든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해치하는데 돈은 또 쌓여 있는 거지. 그죠? 돈은 쌓여 있는 거죠. 만약에 자산으로 사면 자산에 쌓여 있을 것이고 비용을 털었으면 장부의 자산에 보험사가 돈을 쌓아갈 것이야. 그죠?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100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넣는데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거야. 얘는 퇴직금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돈이고 회사의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. 긴급 자금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요. 제로 베이스예요. 유동성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. 상속에 대해서 법인 시효 연대 보증이 될 수 있고 가족에게 리스크가 이전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죠. 그죠? 예,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. 결국은 법인도 이제 언제가 이제 뭐 창업하시고 성장하시고 성숙되고 나중에 세태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때에 맞춰 갖고 경영인 정기도 같이 곡선을 그린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이 상속 경영권 말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리스크가 더 클 거예요, 그죠? 어찌됐든 상속은 꼭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. 예. 근데 경영인 정기의 상속에 대한 리스크는 근무 시에 일어나는 거지 근무 이후에는 일어나진 않잖아요. 맞아야겠지. 한 13억 정도 맞춰서 2억은 퉁치고 11억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야. 이해돼요? 퇴직금을 여유 있게 정산하게끔 해야지, 그죠? 그거야 뭐 직접 3년간 평균임금 잘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컨설팅 해주면 되는. 대표님, 이게 대표님 이렇게 계약자 수익자가 바뀌죠. 맞아요? 네. 응. 요때 그냥 요거를 대표님이 이렇게 가져나가면 요거 과세돼요. 월 1,000만 원이니까. 가만히 냅두면 10만 원씩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적립전환은 최저 금액이 얼마를 넣어야 돼요? 10만 원을 넣어야 돼요. 10만 원. 근데 그거를 매달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넣으면 돼요. 알아서. 뭐 연납을 넣든 뭘 넣든 넣으면 돼요. 몇 배까지 넣을 수 있어요? 낸 돈이 얼마예요? 12억이죠. 자, 요 시점에 적립전환해서 이 사람이 가져갔어요. 적립전환해서 가져갔잖아요. 그럼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캐파가 있느냐 하면 12억에 300%, 2배수 300%. 그럼 얼마를 적립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? 36억짜리 적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복리통장. 최저 몇 프로? 0.5%. 복리통장. 옛날엔 이게 비과세였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지. 10만 원 캡이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전에 계약한 거는 돼요, 안 돼요? 돼요. 저기 뭐야 퇴직소득세 내고 가져온 거잖아요. 피보험자만 바꿀 수 있다니까. 원래 피보험자 못 바꾸잖아요. 단체보험 아니면, 그죠? 이 피보험자를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. 거기 써 있어. 저기 여러분 저는 자녀 1회에 한해서 바꿀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거야. 이거 300% 넣을 수 있고 뭐 될 수 있는 건 나중 문제. 그건 지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, 그죠? 근데 이건 왜 이슈냐 이제 봐봐요. 이 사람이 지금 12억 정도 냈잖아요, 그죠? 그 적립전환을 해서 가져가는데 피보험자를 누군가에 줄 아들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버지가 적립전환한 통장을 세금을 안 붙이려고 뭐를 하겠어요? 돈을 찾아 쓰겠죠. 뭐를 했었어요? 그렇지. 중도인출에서 많이 좋아지셨네요. 중도인출은 첫 해만 수수료 400원인가 띄고 그리고 수수료가 200원인가 400원인가 한 번에 1년에 할 수 있는 최대 돈을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뭐 몇 프로까지? 93%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다 찾아버리면 또 넣어야 되잖아요, 그죠? 근데 중도인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.
한 해 원금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, 그죠? 원금보다 줄어든 거에 이자가 발생한 거는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. 내가 왜 이 돈을 뭘 한 거예요? 퇴직소득세를 내고 가져온 돈이에요. 이중과세라는 건 없어요. 그 돈보다 더 붙었을 때 돈을 더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쓰다가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많이 안 붙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또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. 자,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 아들이 있잖아, 아들. 아버지가 이제 요거를 받아가다가 아버지가 요때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? 한 70에 80 정도 됐어요. 80 막 넘어가. 이제 간당간당해. 자,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 보험은 누구한테 가요? 아니지, 아들한테 가는 건 아니지. 상속인한테 가겠지. 아들은 그냥 피보험자일 뿐이지 정해진 건 없는 거지, 그죠? 증여를 합니다. 누구한테로? 이 아들의 아들, 손주한테요. 그럼 여기는 아들, 여기는 손주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을 남깁니다. 아, 이 보험은 아들아, 네 아들한테 아니면 네 딸한테 할아버지가 넘겨서 주자.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가면 너는 또 가지고 있다. 네 자식한테 또 넘겨야 되니까 차라리 세대를 건너서 넣으면 20억 미만은 30%. 미만 30%, 40% 증여세만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. 이 통장을 가지고 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는 상속세 없이 이 돈을 가지게